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반복되면서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전북 지역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제한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 관리가 허술합니다. 섬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8,000점을 전시하게 될 국내 최초의 한국섬 온실이 목포 고화도에 개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무안해안 선착장에서 달리던 SUV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과 소방대원이 물 속에서 어선 위로 사람을 건져 올리고 들것에 옮겨 싣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달리던 SUV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 가운데 50대 아들은 스스로 탈출했고 70대 노모와 다른 5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SUV는 이곳 겹사진 도로를 달리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출동 당시 차량은 경사로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 당시 만조였는데 해당 차량이 경사로로 내려간 후 곧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사로는 폭 10m, 길이 50에서 60m가량의 도로로 평소 낚시객이나 관광객들이 고무보트나 수상 레저기구 등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차량이 자주 유턴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현재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다방면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블랙박스와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기상이변이 현실화되면서 농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 연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가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올 들어서만 정부 차원 피해 조사가 벌써 9차례 실시됐는데 향후 대책을 위해선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대봉감 냉해를 비롯해 올 상반기에 실시된 정부 차원의 농작물 피해 조사는 모두 9차례. 최근 잦은 비로 인한 맹류 붉은 곰팡이병 피해와 마늘 양파 작황 부진 피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9차례 가까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고요. 수확량이 많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농업에 기반을 둔 전남은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취약합니다. 냉해 등 저온 피해는 지난해 3,453헥타르를 최고로 발생 면적이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변온의 침수 피해, 장마철 낙과 피해 등 자연재해의 일상화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완전한 피해 복구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보험제도의 특성상 피해액을 산정해 실제 복구비 위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내 작물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 나는 보상을 못 받고 어떤 분들은 받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피해 보는 농가 위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리를 도와주었으면 이런 바람이. 현재 가입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73개 품목으로 지난 2001년 2개 품목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특수작물의 상당수는 여전히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에 따른 할증률 적용도 문제입니다.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에 적용되는 할증률을 완화하고 보상 기준인 평균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가의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활동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요. 올해 9차례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전남. 농작물 재해보험 외에 전남도와 시군이 우선 지급한 복구비만 3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육지와는 또 다른 식물들이 다양하게 자라는 생물자원의 보고입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섬과 연안 식물들을 한데 모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남의 섬 자생식물로 멸종 위기적인 풍란과 나도풍란, 갯벌에서 자라는 갯길령과 갯개미자리, 칠면초가 한국 섬숲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남의 섬과 연안의 식물을 지나면 한라산 고지대에서 자란 한라 개승마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자생식물인 시로미와 섬 광대나물 등 서남이안 지역에서 보기 힘든 식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한국섬원실로 국내 섬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153종 8천여 점의 수목 유전 자원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1,400여 제곱미터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개원해 우리나라 도서 연안의 주요 식물 자원의 전시와 수집, 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고기나 나도풍란 같은 지금 한창 꽃피고 있는 멸종위기종 식물들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울릉국화라든지 섬말나리처럼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섬 고유종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한국섬온실에서는 다음 달까지 온실에 찾아온 북극곰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총 상금 1억 원 규모의 제5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 대회가 내일 신안군에서 개막해 4일간 열립니다. 한국기원과 신안군 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조은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구단 등이 우승을 노리고 중국은 러시어, 왕레이 기사가 참가해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 밖에도 일본 고바야시 고이치, 요다 노리토모 기사가 참가하고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모두 8개국에서도 시니어 프로 기사가 참여합니다. 완도군은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회 장보고 한상 수상자 세계대회에 참가해 장안상협의회와 국제유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공희 완도군 의회 의장 등 방문단은 또 세계 기간 동안 수산물 수출 상담회를 갖고 191만 달러 규모의 완도 특산물 수출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장안상은 해외에서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걸로 지금까지 수상자는 17개국 44명에 달합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것처럼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광주와 전북에서 지역인재 전형 범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불공정한 선발 기준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확정한 내년도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정원은 163명과 15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대는 전체 인원의 80%가량인 130명을, 조선대는 67%가량인 100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전북대도 내년에 정원 171명 가운데 111명을, 원광대는 150명 정원 가운데 102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학부형 대표, 교육감들, 총장님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지역인재 전형 범위입니다. 전남대와 조대는 지역인재 전형 230명을 호남권으로 설정해 광주와 전남, 전북 구분 없이 선발하는 반면 전북대와 원광대는 호남권 전형으로 각각 16%와 36%가량만 뽑고 나머지 정원을 모두 전북 지역으로 제한해 광주 전남 학생들은 지원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은 조만간 전북대학교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가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범위를 지방대 육성법 취지에 맞지 않게 설정해 광주 전남 학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 호남권 내에 갈등이 있다. 전북대나 원광대 발전에 의해서라도 광주 전남 전북으로 넓혀서 인재를 선발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호남권 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전북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대입 전형부터 호남권 전형을 신설했고
당초 전북으로 제안한 이유도 전북 지역에 정착해 지역 의료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진짜 지역 인재를 뽑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전북대가 호남권 전형을 확대하지 않으면 광주시 교장단과 진학부장단 항의 방문과 법령 개정 운동 등 항의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사업이 끝나면 방치되기 일쑤여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 광양읍을 시작으로 광영동과 태인동, 금호동 등 노후화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뉴딜, 인정, 소규모 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우리 동네 만들기 등 사업의 명칭도 다양하고 전체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장 빈집이 사라지고 골목길이 넓어지면서 쇠퇴일로의 원도심이 크게 달라졌지만 문제는 사후 관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모든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해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면은 관심도가 떨어져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시 쇠퇴를 다시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광양시 의회가 최근 제정한 사후관리 조례는 사업 준공 전에 사후관리 계획을 세우고 지역 공동체 운영과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재생 기반 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이듬해 사후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평가도 3년간 의무화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을 도시 재생 사업에 반영한다면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전국에 17곳,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광양시뿐입니다. 또 이 같은 제도 보완 못지않게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건 끝난 사업이 아니다. 계속돼야 될 사업이다. 다시는 쇠퇴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발만큼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뉴스의 인물입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있는 걸로 유명한 완도 소완도는 독립운동 서원자가 22명이나 되는 항일의 섬인데요. 1909년 소완도에서 일어난 등대 습격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신간 장편 소설이 화제입니다. 작가인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입니다. 여기 목포 해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2010년 8월에 은퇴하고 보길도에 내려가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그런 소설로 이병주 문학상, 또 노건리 평화문학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4번째 소설로 등대를 썼습니다. 네, 신작 등대가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소설입니까? 1909년에 이제 당사도에 등대가 들어섭니다. 그게 일본에서 군대를 실어 와서 인천, 진남포로 가고 또는 목포, 군산 등지에서 곡물, 광물 이런 걸 이제 싣고 일본으로 가고 그런 그 군함이나 상선을 위한 등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등대가 들어선 지 5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소완도 청년들이 그 등대를 부숩니다. 이른바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인데요. 그걸 주제로 삼아서 이번에 소설을 썼습니다. 네, 완도에서 일어난 등대 습격 사건을 소설의 주요 모티브로 삼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보길도 바로 옆 섬이 소환도입니다. 여러 번 갔는데 소환도가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이 항일운동의 시발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소설로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등대 습격 사건은 소환도의 그 동학도 청년들이 이제 주도했습니다. 바로 그 동학이라는 것은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께서 창도를 하셨는데, 올해가 수훈 선생 탄신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난 1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동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서둘러 소설을 썼습니다. 현 시기에 우리가 동학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학 내용을 보면 저는 주인된 나, 주인된 백성, 주인된 민족이 될 때 개벽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게 그 동학의 이제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대재앙이 일어날 개연성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이 대단히 단호하고 강경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주인된 나, 주인된 백성, 주인된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동학을 새로 돌아볼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학 농민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호남에서 일어났습니다. 호남이 한국의 근대를 열었습니다. 동학 정신을 바탕 삼아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1980년에 광주 항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호남 사람에게는 그 위대한 정신을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책무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도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 71곳을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펜스와 안전수칙 표지판, 구명조끼와 로프 등 안전장치를 비치해 현장 중심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방학과 휴가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전시와 전시관 구축, 항공료 등이 지원되고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의 혁신상 수상을 돕기 위한 사전 교육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CES에서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에너지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 혁신 기업의 전자제품과 신기술을 국제 무대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본의 엔카 신동으로 불리는 가수 아즈마 아키 씨가 어제 목포 공생원을 방문해 위문 공연을 가졌습니다. 아즈마 아키 가수는 목포의 눈물과 오쿠이다 모정 등 엔카와 트로트 곡을 노래해 공생원 원생과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18살인 아즈마 아키는 4살 때 중국 세계가요제 학생부 우승을 차지하면서 엔카 무대에 등장했고 일본 NPO 홍보대사로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기금 모금과 위문 공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목포미협 제81회 회원전이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미술의 현재전에는 목포미협 회원들이 참여해
서양화와 한국화 등 작품 14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코미업 회원전에서는 최근 열린 전국 학생 바다그림 사생대회 수상작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인 지금 안개가 자욱한데요. 물이 인접한 곳은 가시거리가 더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 덥겠고요. 최고 체감 더위가 31도 이상인 곳이 많겠습니다.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겠는데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 및 작업은 삼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동안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목포 27도, 한평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더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남해안도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해남 29도, 강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에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바다 안개가 자욱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7분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고요.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구나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선 안 되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당신을 위한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브레이닝 Think, Focus, 브레이닝 캡슐. 하루 종일 대본도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 왜 이렇게 흐릿하지? 우리 곧 만나요. 전 눈노아랍니다. 눈노아 더 늙기 전에 루테인 지아젠틴으로 채우다. 눈노아엔 아이클리어. 큰애는 뭐 잘 사니까 걱정은 작은 애인데 작은 애 더 물려주면 형제애는 안 나겠지. 내 돈, 내 뜻대로. 신탁은 신영증권. 뭔가 이상해. 모든 게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잠시 후 택시 탈까 하면 버스 오고, 플렉스 할까 하면 할인받고. 자꾸 좋은 일이 생겨. 응? 그건 아마 위비 프렌즈 때문일 거야. 우리 데려가. 우리 곁엔 위비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 딸이에요. 잘 놀다가도 티격태격. 그런데 차만 타면 찰떡궁합. 그렇게 좋아? 기억이 안 나네. 메모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메모하세요. 그럼 말해주지 마요. 생각날 것 같아. 메모하세요.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메모레인 하세요. 생약국합 성분으로 기억력을 원활하게. 메모레인. 메모리, 브레인, 메모레인 주세요. La lune est libre, je crois, qui rayonne au-dessus. 내가 찾던 여행, 그곳을 호텔스타컴 앱에서 예약해보세요.